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전멘토입니다. 예. 시장이요, 상승세는 나타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시장,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은 굉장히 크게 좀 하락하고 있는 탓, 체감 지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금일 시장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2080, 2100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 2100선까지 어느덧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2092.69포인트 약 0.37%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도 섹터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속 섹터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죠. 그렇지만 오늘 0.4%대 상승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종목이 상승한 종목보다 월등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4%대 상승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말 다 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 이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간 아모레퍼시픽이 4%대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주들이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거래를 했다면 체감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흐름들보다는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남아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양봉에 대한 그런 모습들보다 음봉에 대한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아무래도 종목장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 있는 중소형들이 좀 쉬어가고 낙폭이 컸던 대형주들 어느 정도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다음 주가 이제 6월 말경으로 넘어가죠.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지수에 대한 흐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종목장이 여전히 좀 펼쳐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오늘은 하락 반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하락한 개수가 630여 개, 상승한 개수가 377개로 하락한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급의 변화가 체크됐죠. 개인들만 약 48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399억과 5억 정도의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차장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하방에 좀 베팅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마 대차장고가 좀 많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차장고가 좀 많다라는 얘기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좀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수익률 게임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지수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셀트리온이 조금 약보합 과정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대신에 다음 카카오가 3%대 장중 6% 가까운 상승을 좀 기록을 했었죠. 그 이후로 지금 혼조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지수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좀 해 나갈 것이고요. 그러면 지수에 대한 급락보다도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체감 지수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오른다.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크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코스닥이 막 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어느 정도는 발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만 간다, 코스피만 간다, 이거는 궤변입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 대다수 밴드업체들이 코스닥 쪽에 있는데 이게 어느 시장만 간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궤변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코스닥이 먼저 막 갔습니다. 아우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쪽을 끌어당겨줘야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조금 조정을 주고 이걸 지금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맞추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본다면 그냥 단순 발맞추기다.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건전한 조정이 심하게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흔들기 때문에 늘 700선 부근에서 또 한 번 흔들었고요. 680선 부근에서도 또 한 번 흔들었고 다시 720선 부근에 또 한 번 흔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약주가 어떻게 됐냐? 보유자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보유자 영역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보유자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따라 붙어야 정상이 있느냐? 지금 시장은 또 제약주만 가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는 거 아니죠. 그 잘못 따라 붙었다간 이제 그 내가 보유자 영역이 되는 종목을 잡으셔야 되는데, 보유자 영역을 따라가다가 그 보유자들의 물량바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신용이 많은 종목군들이 또 제약주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방향성만 또 바꿔버리면 쉽게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급락 한번 나와버리면 또 보유자의 영역에서 혼자 물량바지 역할을 해주시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앞으로 가야 될 섹터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과연 느긋하게 웃을 수 있는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보유자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걸 꼭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이 보유자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정말 느긋한 보유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인지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1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전화 받아보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JW 종이 신약인데요. 네. 네, 매수가가 7,700원이고요. 네. 네, 그 2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20%요? 예. 네. 근데 이게 오늘 조금 올랐는데, 어느 선에 팔아야 될지 그걸 잘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 네. 지금 장중이잖아요, 그죠? 네. 오늘 한 방 맞았어요, 지금. 중에 신약이죠, 중에 신약. 네. 지금 절반 파세요. 지금요? 네, 지금 파세요, 절반. 왜 잘못된다고 맞았어요? 상담하지 마시고 파시라고요, 절반.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뭐야? 이거 그냥 끊으시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마저 좀 들으세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가 좀 많이 달았어요. 일단은 수익은 챙겨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거를 급하시니까 하신 것 같은데 절반만 파시고요. 절반만 파시고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보실 필요성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8,5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데 많이 밀리게 되면 다시 매수가 정도 때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은 좀 챙겨 놓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이후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눌림목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눌림목 조정이 나오고 그 매물설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결국엔 어머님이 매수하신 그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의 형태가 됐든 가격 조정의 형태가 됐든 이게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일단 절반 챙겨 놓으셨던 거는 매수가 정도에서 다시 잡아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 금요일장인데 대체적으로 제약주들이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일단 챙겨놓고 리스크 관리 조금 해놓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를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늘 고점권역이죠. 한 9,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정보통신인데요.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13,300원이고요. 예.
25%인데 어제 사고 나서 종가에 200원씩 올랐지만 나갔다 오니까 이렇게 많이 빠져버렸어요. 예. 제가 잘못 산 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실 중이니까 급하게 팔 필요도 없고요. 그죠? 바로 전화 끊고 가갖고 지금 팔아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느긋합니다. 손실 중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런데. 예. 자, 한국정보통신이 많이 올랐죠. 사실은 4,000원 부근에서 지금 2만 원까지 5배가 올랐어요. 그죠? 아, 예. 그 5배가 오른 거를 왜 굳이 이게 눌림목 준다고 따라 붙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네. 한국정보통신을 제가 아마 올해 서울경제TV를 오래 시청하셨으면 막상막하 투맨쇼라는 프로그램을 아실 거예요. 예, 예. 네. 그 투맨쇼 이제 종영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제가 한국정보통신을 얼마때 들고 나왔는가 하면 6,000원대 한번 들고 나갔어요. 아, 예. 그죠? 근데 방송 자주 보는데, 네. 그 방송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게 2014년도 중반쯤 됐는데, 아, 네. 네. 그때부터 지금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저희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어머님은 이 보유자의 영역에서 물량을 받쳐주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들이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누군가 물량을 받아줘야 되니까, 그죠? 그게 굉장히 크게 상승한 종목군들은 가능하면 지금 여기 뻔히 보이잖아요. 이 부분까지는 거의 빠질 수 있다는 게 보입니다. 11,700원 부근인데 굳이 11,700원이 빠질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 종목을 그 중간에 따라가는 것도 매매 전략에서는 좋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이라도 매도를 지금 해야 돼요. 어떻게 파시겠습니까? 그죠? 지금 손실은 크게 크지는 않으시다. 그죠? 예, 예. 이게 11,700원 부근 왔다가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근데 저는 파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아니, 내가 어머님 입장이라면 저는 팔았습니다. 매수가까지만 오면은 좀 가져가고 싶은데요. 근데 이게 매수가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11,700원까지는 일단 밀린다. 여기서 한 10% 가까이 더 밀린다고 봐야 되는데요. 가까이까지는 밀려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 없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는 건 결국은 다시 들어 올린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만약에 밑에 구간 11,700원 부근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밀려 내려오면 그때는 감당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어머님 입장이라, 물론 이 한국정보통신이 여러 가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도 매수가까지만 올 수 있다면 좀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럼 들고 가보세요. 네. 조금 시간은 걸릴 거예요.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요게 하락의 속도를 죽여야 되고, 일단은 제가 그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강의를 옛날에 한번 들을 때 연속성 속도 이론하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딱 보면 여기서부터 연속성 속도 이론까지 포함이 되면 거의 11,600원대, 11,700원대까지는 빠지는 거예요. 거래량 없이. 기업 내용은 어떤가요? 기업 내용은 회사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앞으로의 성장성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네. 솔직히 아무리 성장성이 있어도 이게 4,000원에서 몇 년을 놀았습니다. 그죠? 그게 2만 원까지 올랐다면 어머니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14,000원 캐도 4,000원대에서 14,000원 캐도 2배입니다. 3배죠. 그죠? 네.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12,600원대 오면 추가 매수를 좀 하면 어떨까요? 11,600원대요? 네, 만약에 그때까지 떨어지면. 저는 그렇게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11,600원에서 만약 지지가 안 되고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겁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또 세력들이 역이용할 수도 있고, 지금 거래량으로 보면 다시 올라온다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
근데 주식시장에 이게 시간의 개념까지 같이 입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라면 크게 지금 손실 안 나 있는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한 15%는 줄이고 10%만 가지고 가볼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머니?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굳이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을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성장성 있는 것들은 많아요. 예전에 이런 4,000원대, 5,000원대 잡아들였던 종목만큼 예전에 이런 걸 잡아들고 2만 원 갔으면 지금도 이런 종목군들 잡아서 또 2만 원대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장기 투자하시는 게 맞지. 이거를 지금 굳이 이 구간에서 마음 졸여가면서 혹여나 여기서 더 빠졌다가 올라오면 의미 없는 자리대까지 의미 없는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신 건데 제가 11,7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제가 어느 정도 이거 좀 강하게 좀 들고 와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겠는데 지금 그럴 자리대는 아니에요. 10% 차이지만. 네,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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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연결이 좀 안 됐네요. 자, 문자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이요. 현대 IBT를 매수를 하셨네요. 8,5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종목군들이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윗꼬리들이 좀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현대 IBT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후장 들어서면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바로 좀 반등권역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은 오늘 7,730원짜리대입니다. 일단은 8,5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어요. 8,500원짜리대면 최근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비중은 좀 30%시고요. 일단 7,600원대, 7,500원대 이 자리대가 일단 저항 지지 라인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이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상승 N자형으로 목표치가 나와줬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7,500원을 좀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은데 7,500원짜리 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면 조금 리스크화를 좀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잡아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한 8,900원에서 9,000원 정도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신고가의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2차 목표가를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CD요. SCD.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2,600원에 50%를 샀는데. 2,600원에? 예, 오늘 샀거든요. 네, 오늘 사셨어요? 예, 근데 떨어져가지고. 걱정이 돼서. 오늘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단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기로 한 3,000원은 가겠지. 그러고 이제 오늘 들어간 거예요. 예. 그 단기를 보셨으니까 당하신 거예요. 예. 중장기를 보면 괜찮습니다. 아니, 실적 보고 들어갔거든요. 네, 실적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예. 단기는 실적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단기로는요? 단기는 실적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세세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는 게 중장기 매매고, 단기는 기술적 분석의 영역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해서 들어가신 내용이고, 이걸 성장성적으로 본다면, 계속 들고 하셔도 됩니다. 이 회사는 사물 인터넷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타이머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건 중장기적 성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실적도 받쳐주는 데다가요.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 쪽에서
사물 인터넷 관련주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계절 쪽도 성수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거 보고 들어가셨으면 하루 만에 빠져나오실 생각이셨어요? 알잖아. 아니, 그건 아닌데, 어떻게 예. 밑으로 올라버리니까, 마음이 좀 상했죠. 예, 마음 상해하실 종목은 아니고요. 중장기 봐야 될 종목입니다. 아이스메이커라고 몇년 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좀, 괜찮겠네요, 그러니? 몇 년까지 길게. 필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몇 개월만 쥐고 가셔도 3,8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 3,800원까지는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봤을 때 네. 충분히 그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 이상의, 뭐 들고 가죠, 뭐. 예, 그 이상의 추가 상승도 가능한데,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거기까지 얘기 드린다는 것은, 어머니한테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면 3,800원 부분까지만 얘기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7만 8천 원이고요. 15%입니다. 15%요. 네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실적이 좋다 그래가지고요. 네. 했는데 너무 고가에 매수를 했는가 싶어가 신경이 좀 쓰이네요. 27만 8천 원짜리 때에서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 혹시 좀 길게 보셨나요? 길게도 갈 수도 있는데, 네. 한 5, 6개월 보고 했는데, 5, 6개월 정도요? 네네. 그럼 만약에 주가가 매수가 밑으로 빠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사실 수는 있으시겠어요? 예. 자,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실제로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랐죠. 네. 그래가 너무 고가에 매수를 했지 싶어. 그래서 제 판단에는 저도 롯데케미칼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정을 조금 받았을 때 좀 사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계속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26만 원짜리 때 정도까지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26만 원까지. 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거는 죄송하지만은 23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33만 원. 33만 원. 지금 그러면은 매도했다가 또 26만 원에 매수할까요? 욕심이죠. 일단은요. 네네. 며칠 전에 30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 30만 원 언저리에서 한번 챙겨주시고 절반 정도라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한 33만 원이면 매수를 한번 했다가 매도를 한번 했다가 또 조정을 한번 기다려볼까 했더니 33만 원까지도 안 가겠다 그지요? 일단 더 움직일 거예요, 어머니. 확실한 거는 저 30만 5천 원짜리 때를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건데 이게 조정을 조금 더 받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갈 거냐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부분 좀 살펴봤을 때는 좀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유 있게 좀 보시고 난 이후에 좀 더 밀렸을 때 추가적으로 더 사실 수 있다라면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33만 원대가 됐든 그 위에 자재가 됐든 파셔도 돼요. 근데 나는 손실보고 못 빼겨라고 하게 된다라면 30만 원 언저리에서 한번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예, 다음 문자 하나 가도록 합니다. MDS 테크를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23,200원에 50%인데요. 가져가도 될지 진단 부탁드려요.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시겠죠? 가져가도 당연히 되는 종목입니다. 맛동산 테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23,000원대도, 결국은, 지금,
저평가 구간이죠. 무릎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항공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의 선두주자고 이런 앞으로의 미래 시장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미래 시장은 늘 중기적으로 계속 올라오기는 하나 이것이 강한 상승세로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을 반복을 하죠. 그러면서 어느덧 주가는 계속 올라가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월봉으로 보면요. 참 편안한 종목이었는데 왜 여러분들이 불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월봉으로 보면 꾸준하게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단기로 딱 일봉으로 딱 보면 이걸 어떻게 참아 이익하시겠죠. 그죠?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거 못 참겠다는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월봉으로 보면 이건 장기 추세선상에서 계속 상승을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즐거워하셨으면 좋겠고 한글과 컴퓨터 사장님이 이혼하고 본체하고 이혼하고 뭐 세부인 얻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드렸었죠. 결국은 그분이 어떤 성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세부인으로 보면 MD스테크가 세부인으로 보시면 되고, 한글과 컴퓨터가 본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MD스테크 쪽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한글과 컴퓨터는 심하게 빠져내려왔고요. MD스테크는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도 여러분들 MD스테크 쪽으로 좀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맞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를 환하게 빛내주고 계신 분이 오셨습니다. 김보람 앵커님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과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코스피의 마감 예상 지수는 0.1% 오른 2087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출발은 약보합에서 출발했습니다. 2080선 초반에서 출발했었는데요. 하지만 상승 전환한 이후 꾸준하고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해갔습니다. 2090선을 돌파하고 이제는 21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 고점이 2097포인트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상승의 주인공은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지난 2거래일 동안에는 500억 원, 80억 원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다가 오늘장 600억 원 정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480억 원 정도 매도고요. 개인 쪽에서 3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집중하는 곳은 오늘장 대형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만 봤을 때는 1,800억 원 이상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의 움직임으로 상해주의 움직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대거 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127만 원대까지 올라섰고요. 현대차가 외국계 대형 매수에 2% 이상 오르면서 13만 5천 원대까지 올라선 모습인데요. 오늘장 코스피의 상승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 종목이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경쟁사인 마이크론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자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2.7%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모직이 0.2% 정도 하락합니다. 삼성생명은 1.8% 정도 상승이고요. 네이버가 0.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리던 코스닥이 9거래일 만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마감 예상 지수는 0.5% 내린 749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50선 중반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757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760선까지 올라서 보나 기대도 해봤지만 급격하게 하락 전환했는데요. 코스피의 상승에 뒷받침이 됐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하락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 쪽에서 38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급격하게 매물을 출회하자 지수도 아래로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쪽에서 464억 원 정도로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9%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 채널이 수익성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JENM이 1.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가 0.2% 강보합권이고요. 산성 LNS가 바이오
자회사의 10월 상장 기대감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주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데요. 신약에 대한 기대감,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이 오늘 식약청의 신약 허가 소식이 있었죠. 21% 급등하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신약에 대한 임상 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으로 급등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었다가 내추럴랜드 때 큰 폭의 급락세가 나타났었죠. 하지만 가짜 백수원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이 검찰의 무혐의 판정이 나오자 상한가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29% 이상 오르면서 21,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연고점이 91,000원대였습니다. 24,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오늘장 2만원대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덕산 하이메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V랜드양 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틀 연속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동반된 급등인데요. 어제장까지도 급등세가 나왔고요. 그 전까지는 8,0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다가 11,350원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17% 급등입니다. 네, 이어서 새내기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상장된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요. 세미콘라이트는 어제 상장된 종목이고요. 코아스템과 그리고 SN텍이 있었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급등이고요. 어제 상한가로 상장 첫날 급등했던 세미콘라이트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일단 시장은요, 2090선 위에서 마감이 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750선을 지켜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장 마감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정재훈 멘토님께 잠깐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님, 다음 주 전략까지 한번 세워주시죠. 예, 일단 2090포인트대까지는 좀 상승해서 거의 뭐 고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97포인트 부분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뭐 4월경에 형성됐던 2189포인트에서 저점 2008포인트에서 쫙 딱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악재 부분들도 있고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은 지수에 대한 종목군들이 좀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즉 대형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게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 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나오죠. 아마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아마 변동이 좀 나오지 않을까, 7월달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장은 계속적으로 좀 펼쳐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제약바이오 쪽의 변동성이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그런 종목의 개수가 월등히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이었었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도로 일관되게 나왔습니다만 기관이 장 막판에 매수로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일단 마찬가지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올 것이고 7월달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교체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종목별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 그리고 이제 향후에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해서 2분기 실적주들 위주로 편입을 해 나가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시장이 전 종목들이 거의 윗꼬리를 좀 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물량들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트폴리오가 재편이 되어 갈 것인지 그들이 다시 그 종목들을 매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결국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답은 성장성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래에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결코 손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늘 반영되었던 종목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그 점도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한 종목 보고 가겠습니다. 에스텍파마를 매수하셨네요. 14,5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도 시점이 알고 싶어요? 라고 좀 물어보셨네요. 자, 에스텍파마도 일단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인데 오늘도 6%의 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많이 올랐어요. 4,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이제 어느덧 2만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음봉의 모습보다는 양봉의 모습들이 좀 많다라는 점, 그리고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좀 더 많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수급에 대한 꼬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단기적으로 뭐 6월 중순경에 매수해줬던 부분들을 기관 쪽에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어느 정도 좀 보게 된다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다시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14,000원대에 매수하셨다면 참 매수를 잘 하셨어요. 14,500원대에 40%까지 비중을 좀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월요일장 다음 주 주초에 고점권역에서 한 번쯤은 잘 팔아주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21,000원 위약권역에서는 한 번쯤은 좀 덜어주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가격이 18,000원대예요. 18,000원 부근이거든요. 이 18,000원짜리대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전략 일단 익절을 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문자인데요. 8466님 네이버 63만 9천원에 20%. 유행군님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70만원대까지 한번 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가 핀테크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사업이죠. 전자결제 네이버 페이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했는 만큼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만약 실적까지 받쳐준다면 70만 원 이상대까지의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70만 원대 자리대가 저항대가 분명히 될 수 있는 자리대다. 요거를 한번 잡아봐 드릴게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대인가 하면 올라오는 구간에서요. 자, 여기에 분명히 지지대를 형성했습니다. 다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그죠? 앞부분에서 몇 번이나 지지를 했어요. 근데 요걸 딱 무너뜨리고 내려오니까 강한 저항대를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70만원대 부근이 저항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자리대다.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대다. 60만원 그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하셨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70만원까지의 무난한 상승과 70만원 이후부터는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그런데 만약에 산업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확고부동해지면 이건 70만원대를 뚫고 다시 80만대를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70만원대 올라오면 반드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산업적으로 명확한 얘기들이 안 나오면 실망감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또 매물 출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옆으로 흘러가면서 올라올 때는 70만원에 무조건 매도를 하시고요. 강한 추세적 상승을 만들어내서 올라온다면 70만원이 아니라 80만원까지 목표가를 좀 높여보시는 전략도 훌륭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잘 짜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유한타증권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유한타증권을 6,000원의 비중 70%를 매수를 하셨네요. 약간 손실권역입니다. 약간. 전망을 원하신다면 전망은 좋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나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느냐 아니면 좀 길게 접근을 했냐 장기적으로 접근했냐 이 차이입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6,700원, 6,600원 이 자리대가 단기 저항 자리대가 될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봤다라면 증권 업종 자체는 일단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은 시도는 나올 겁니다. 아마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의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나는 단기적으로 봤다 그러면 6,600원, 6,700원 이 자리대 한번 덜어주시는 전략,
나는 좀 길게 여유 있게 한번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8,000원 넘어간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단기로 보든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든가 그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종목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70400님, 한일단조 2,550원에 50%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자, 전고점대 영역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죠? 3,200원대 올라왔다가 바로 부딪혀서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인데, 자, 이 한일단조에 대한 그러면 전고점대 영역에서는 반드시 밀릴 수밖에 없는 자리대였고요. 그렇게 밀려 내려왔다라면 한 번쯤 차익 실현을 생각해 보실 만도 한데 그냥 들고 가신 것 같아요. 미래 성장성을 보고 들고 가셨다면 글쎄요. 조정은 일부 지금 들어와서 다시 한번 조정은 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조정의 폭은 2,830원을 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들고 가야 될 시기는 맞습니다. 왜? 한일 단조가요, 단조 제품, 결국은 포지드 공법의 단조 제품들을 생산해내는데 그것도 자동차 부품 쪽이에요. 자동차 쪽은 지금 경량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미래차 시장이 경량화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단조라는 것이 결국은 포지드 공법, 대장장의 공법이라는 얘기인데, 쇠를 가볍게 만들고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드리죠. 그만큼 기포를 빼고 압축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 단조 공법에 의한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대세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참고해 보신다면 이건 장기 성장세는 맞아요.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장기 성장세가 맞다 할지라도 개인들의 심리를 계속 괴롭히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들고 가시고 오히려 지금 오늘 이것까지 빠지겠나 싶었던 2,950원대를 일단 깼으니까 여기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2,800원대 초반이죠. 2,800, 10원, 20원 쪽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전고점대 영역을 갭으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보유관점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걸 갭으로 뛰어넘어서 3,300원대 위를 올려놓게 된다면 그때부터 4,500원대까지는 또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KM을요. KM이요? KM을 어제 샀는데요. 밀려가지고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네, 어제 6,300원이에요. 6,300원? 네네. 비중은요? 네, 비중은 한 20% 정도 한 되거든요. 20%? 네.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어머니? 네?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많이 빠져서 사셨죠? 많이 빠져서. 네네네. 그렇죠. 네, 쌍바닥도 찍은 것 같고, 찍으면서 올라간 것 같아서 샀는데, 서로 내렸어요. 어머니 이거 왜 올라갔는지는 알고 계세요? 네, 마스크 있더라고요. 네? 그 반도체 하고요, 마스크도 있더라고요. 그죠, 마스크. 네. 네. 메르스, 그죠? 네. 많이 걸렸어야 급등이 나왔을 건데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끝났습니다, 메르스. 글쎄요, 끝난 것 같은데. 네. 그럼 얘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전 못 올라간다 봅니다, 어머니. 못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거 빠지면 5,00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 거예요. 빠져가지고 다시 못 올라갈까요? 지금 6,300원 자리대 매수를 하셨어요. 네. 일단 어찌됐든 간에 6,300원이면은 어제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쌍바닥인 줄 알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다라면 네. 어머님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어머님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이시란 말이에요. 네. 이거 많이 빠지면 요 61선이 5,200원대 있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요것도 깰 겁니다.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깨면은 그러면은 팔아야 되겠네요? 5,100원도 5,1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빠질 거예요, 어머니. 네. 테마성 종목은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다 다시 제자리로 왔죠. 네. 그죠? 얘도 네. 지금 요렇게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이렇게.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 저라면 반등 나오면 종목 교체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그러면은, 이게 61선까지 놔둬가지고 다시 거기서 조금 더 매수를 할까요? 전 그러면은 매수. 선점매를 할까요? 저는 매수 반대. 이미 기술적 반등은 나왔어요, 어머니, 여기에. 이 하락에 있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만큼. 네. 그래서 또 빠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죠? 요거 지지라인 때 요걸 걸로 예상을 하실 거예요. 어머니 뭐 이 쌍바닥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네. 전 요것도 깬다고 보고 있어요. 그 쌍바닥 같아서 이렇게 샀거든요, 어제. 근데 쌍바닥이 깨지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셨으니까. 손절을 했어야죠. 그렇죠. 손절 하고 들어가셨다는 거니까 어머니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니까요. 그죠? 네. 네네. 쌍바닥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요. 네.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글쎄요. 많이 나오게 되면 네. 한 매수가 정도 한 6,400원? 그 정도? 네. 그 정도 때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어 보여요. 다시 62선 찍고요. 찍고 올라가가지고 그 정도 나와요? 61선 깼다가 깨게 돼서 바닥권역을 한번 만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네. 이중바닥 찍기 전에 반등 시도가 나올 거예요, 어머니. 네. 그럼 그때 정리하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깨게 되면은 그 선에서 좀 매수 좀 할까요? 아니요, 좀 반대라니까요, 어머니. 아, 네네. 살 종목이 많이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공부하세요? 예, 시그네틱스요. 시그네틱스.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예, 1,880원이요. 1,880원. 비중은요? 30%요. 30%.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혹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반도체 후공정 쪽입니다. 패키징 업체인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가 평택에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죠. 평택 공장을 진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가 반도체 쪽에 주목을 받느냐면 반도체 설계 쪽이에요. 그죠? 그게 완전히 그게 끝나야 그쪽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끝나야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으로 옮겨오고 그 장비 쪽이 또 끝나야 반도체 공정 쪽으로 옮겨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너무 앞서가셔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 설계 쪽을 지금은 보시는 게 더 훨씬 낫고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교체 매매할 것 같아요. 더 들고 가면, 나중에 1, 2년은 더 들고 가면, 후공정 쪽도 반드시 패키징 쪽에서 반도체 호황과 함께 올라오겠죠. 그런데 굳이 지금 먼저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저라면, 제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예? 예. 저라면 이거 교체 매매합니다. 네. 이거 바로 해요? 예. 저는 바로 할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반도체 설계 쪽에 있는 회사 중에 안 오른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상담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또 정재훈 멘토님께서 내일 안동까지 가십니다. 뭐 타고 가십니까? 차 타고 가지 못 타고 가겠습니까? 예. 네. 안동 강연에 얘기 좀 해주시죠. 자, 이제 내일이죠. 내일 안동에서
강연을 합니다. 내일 시간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안동시 축제장길 42 안동 청소년 수련관 1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 번의 기회가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일찍 가세요? 비밀입니다. 예. 안동 가시게 되면 꼭 헛제쌀밥하고 강고등어를 좀 드시고 와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미 먹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혼자 몰래 따로 안동을 가셨는 모양이네요. 예,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요, 아직은 상승 추세 속에 아직은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요. 위험 자산으로 지금 자금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오히려 중장기적 긴 관점을 더욱더 견지하고 좀 가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